녹화를 시작합니다. 녹화도 안 해놓고. 녹화는 이제 뭐. 자, 여기 교과서 내용 어디 있는지 모두 교과서 한번 펴봐라. 교과서 내용 여기 있다 한번 찾아봐라. 확인 2번 있나? 별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거 한번 찾아볼래? 어디 있는가? 못 찾겠다 깨꼬리? 찾은 친구 있어? 몇 페이지? 24페이지 있단다 친구들아. 별에서 거기 그림을 보면 이 그림들이 있어요. 뭐 좀 한 번씩 그려 보시고, 그 검은색 바탕에 지금 하얀 글씨인데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 읽어 보면서 별의 일생, 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고 뒤지는가, 죽는가? 뒤지면서 그냥 뒤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새로운 별의 어떤 재료가 되기도 하고, 또 지각을 구성하기도 하고, 태양계를 구성하기에도 우주의 모든 그러한 원소들, 우주를 구성하는 그런 원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이거야.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아까 유찬이가 얘기했죠. 유찬이.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 별의 진화 과정은 초신성 폭발로, 폭발하면 에너지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우주 공간에 이제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원소들이 융합을 하죠. 융합을 하면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 아까 얘기했죠. 우라늄, 뭐 플루토늄, 토륨, 악티늄, 뭐 은, 금, 은, 백금, 수은, 뭐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초거성은 이제 주계열성 다음에 초거성 단계에 들어가요. 그죠?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은 주계열성까지는 공통 과정이라고 있어요. 공통 과정,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 그다음에 행성상성은 백색 외성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일생 과정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주계열성 다음에 초거성으로 가는 것은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의 진화 과정 중에 하나의 일부다. 초거성의 중심에서 탄소 등 핵융합 반응, 탄소 등, 그러니까 뭐 탄소하고 뭐 헬륨이 핵융합 반응, 뭐 탄소의 핵융합 반응이다, 뭐 등등 여러 원소들이죠.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의 핵융합 반응이죠.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의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다. 철. 철은 좀 알아도 철의 화학식 뭐 다 알겠지만 FE야. FE. 요거는 대문자로 쓰시고 뒤에 있는 건 소문자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초거성 단계에서 이제 철까지 만들어지면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그러한 그 인력, 중력 수축이라고 그러죠.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인력.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부피는 줄어들고 밀도가 커지는 초신성 단계로 접어들어요. 그죠? 초고성 이후 중력 수축으로 밀도는 엄청 크고 부피가 작은 별, 이걸 초신성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별의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그 일생 중에서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그러니까 수소의 핵융합 반응은 우리가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 이상이 되면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헬륨으로 변한다고 그랬죠? 천만 켈빈. 수소의 핵융합 반응은. 그 다음에 헬륨의 핵융합 반응은 얼마라고 했지? 1억 켈빈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되려면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을 찍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헬륨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헬륨이 또 핵융합 반응하려면 1억 켈빈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헬륨이 핵융합 반응하면 별의 중심부에서 사실은 탄소 원자 핵, 산소 원자 핵이 만들어진다라고 실려 있는 교과서도 있어. 하지만 탄소 원자 핵과 산소 원자 핵은 나중에 탄소와 산소로 변합니다. 왜? 전자를 붙잡아서. 그러니까 탄소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거지 아닙니까라고 이제 막 따지는 학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탄소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건 사실이죠. 근데 나중에 그게 전자를 붙잡으면 탄소 원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중심부에서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표현도 틀린 말은 아니지. 지금의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봤을 때는, 지금 수준에서. 외부는 이제 헬륨과 수소로 구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탄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 주변에 탄소보다 작은 원소들로 채워지고, 맨 끝에 수소가 자리 잡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탄소까지 만들어진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별이 이제 죽음을 어느 정도 맞이야 이제 죽을 시간만 남았지 별이. 예? 우리가 별의 일생 중에서 만약에 별이 100년 산다면 90년 동안을 어떤 단계에서 별이 산다고 그랬지? 그렇습니다. 주계열성 단계에서 90년을 산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들은 아주 적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적색 거성이 됐다가 다시 이제 행성 상성운, 그 다음에 요 탄소는, 요 중심의 탄소는 아주 백색 외성으로 남아서 이제 별이 죽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얘기죠. 자, 지금 여기 그림, 책에 이 그림 한번 찾아볼래? 이 그림 어디 있을 텐데. 24쪽에 있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아까 이거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철보다 이제 초거성 단계의 이제 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거성. 초거성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륨 또는 그 철보다 작은 원소들의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중심부에 이렇게 철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철 주변으로는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나갈수록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수소가 맨 끝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철이 다 이제 생성이 되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중력 수축이 일어나요. 중력 수축, 이렇게 중력 수축. 그래서 이제 크기가 작아지고 밀도가 커진 초신성의 그러한 단계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견딜 수 없어. 그러면 이제 폭발하는 거지. 그리고 그 폭발로 인한 에너지에 의해서 별의 외부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친구들 종종 헷갈려 하지 마. 별의 외부입니다. 내부가 아니라. 별의 외부에서 수많은 원소들이 이제 융합을 해요. 별의 외부에서. 그러면 그 융합을 할 때 에너지는 초신성 폭발에 의한 에너지에 의해서 별의 외부에서 수많은 원소들이 융합을 해서 어떤 놈은 이제 금이 되고, 어떤 놈은 우라늄이 되고, 어떤 놈은 플루토늄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Do you know? Do you know? Yes, I know. Okay, good. 자, 그러면 이제 초신성 폭발을 하면 우리가 이제 태양계는 적색 거성이 죽어서 물론 조금
그 태양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은 주겠지. 왜냐하면 그 별이 죽으면서 쏟아낸 물질들이 이제 성간 물질을 이루고 또 미행성체를 이루는 그러한 물질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태양계를 구성하는 그런 그 부분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줘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태양계는 이제 어떠한 반응에 의해서 태양계가 만들어지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우주는 여러 은하들로 구성됐대요. 여러 개 은하들로.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는 무슨 은하라고 그러지? 우리 은하라고 해요. 우리 은하. 우리 은하계 내에서도 태양계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태양계에는 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행성들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 뭐지? 수성입니다. 그다음에 금성. 그다음에 지구야. 그 지구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뭐 한반도, 그리고 한반도에서도 서울에서도 중랑구에서도 성곽고등학교에서도 1학년 2반, 그리고 1학년 2반에서도 두 번째 줄에 맨 뒤에 안유창이라는 친구가 존재. 이렇게 우리는 아주 우리 은하에 비하면 점도 안 되지, 점도. 네? 그러나 이 점도 안 되는 이 친구들이 모두 다 별이 죽으면서 쏟아낸 원소들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태양계 형성 과정을 살펴볼게요. 태양계 형성 과정. 자, 결론은 중심부에는 원시 태양이 이제 자리 잡게 되고 주변부는 원시 원반이 자리 잡게 되는데, 원시 태양은 나중에 지금 원시 태양은 이제 태양이 되었고요. 원시 원반들이 이제 뭉쳐서 지금의 행성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태양계의 형성 과정이죠. 그러면 이러한 형성 과정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그 팩트가 뭐냐? 그게 바로 초신성 폭발입니다. 초신성 폭발로 인한 태양계의 성운이 형성이 됐어요. 성운의 성자가 무슨 성자냐 이게? 별성자. 운자는 구름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별성 구름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폭발로 인해서 생성된 수많은 원소들과 주변의 어떤 티끌이나 먼지 등등 이거를 합쳐서 구름이라고 하죠. 자, 초신성 폭발이 아주 중요해요. 초신성 폭발로 인한 태양계의 성운이 형성됐고, 근데 이 성운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면서 수축한대. 회전하면서 중력 수축해요. 그래서 회전하면서 중력 수축을 하기 때문에 그 중력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서 끌어당기는 힘이야. 회전하면서 막 끌어당기겠죠. 그러면서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이 형성이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중심부에는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빛을 내기 시작했고, 주변은 원시 원반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원시 원반들이 많은 원시 원반들이 충돌을 해요. 그러면서 뭉쳐서 뭉친 이 미행성체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또 미행성체들이 또 충돌을 해. 그럼 뭉쳐서 이제 원시 행성이 형성이 됐어. 이 원시 행성은 이제 후에 지금 오늘날에는 이제 행성으로 이제 발전이 됐는데, 그래서 태양을 기점으로 이 수금지와 목토 천여 명의 행성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이 태양계의 형성 과정. 그래서 아마 교과서에도 그러한 그림이 아마 나와 있을 텐데, 여기 나와 있네, 그죠? 여기 27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고
읽어보시고 요점을 파악하시고 이렇게 화살표 따라가면서 잘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초신성 폭발로 인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야. 오케이? 교과서 내용 이야기 확인 2번 있는데 확인 2 한번 찾아볼래? 어디에 있나? 찾았습니까? 이 원시 원반에서 가스와 먼지가 뭉쳐 오케이. 먼지가 뭉쳐 만들어진 작은 물체, 이걸 미행성체라고. non planet. non planet. 미행성체. 그래서 이 미행성체가 충돌을 해서 뭉치면 원시 행성이 돼. 그래서 이제 오늘날 태양을 기점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여 명의 행성이 만들어졌다는 그러한 시어리가 있어. 썰 있어, 썰. 이게 썰이야, 썰. 시어리.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서도 이런 썰이 있대. 썰이 있으니까 믿어야지 뭐. 자, 그러면 이제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오늘날의 지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느냐? 원시 지구의 형성 과정이 여기 나와 있네요. 원시 지구의 형성 과정이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원시 지구의 형성 과정이 있습니다. 자, 원시 지구라는 행성에 원시 지구에 어떤 미행성체가 충돌을 했대요. 충돌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충돌에 의한 열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온실 효과로 처음에는 원시 지구가 어떤 상태냐? 액체 상태인 마그마 바다 상태였대요. 아주 뜨거운 마그마 바다 상태, 액체 상태였대요. 그래서 안은 온도가 높고 바깥쪽은 온도가 낮은. 그래서 이제 온도차가 있으면 대류가 일어난대. 대류. 예? 대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면서 이 멘틀과 핵이 분리되는 층상 구조를 형성을 했대요. 멘틀은 바깥에, 상대적으로 바깥에 있는 게 멘틀이고, 그 다음에 핵은 중심에 있어요. 중심. 이런 층상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층상 구조가 만들어진 다음에 미행성체 충돌이 잦아들면서 지구 온도가 감소하여 원시 지각과 바다가 형성이 됐대. 이 바다는 이 대기 중의 수증기가 비가 되어 내림으로 인해서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원시 지각과 바다가 형성이 돼서 오늘날의 지각과 바다가 이렇게 이제 딱 나누어지게 됐고, 가운데는 핵, 그 다음에 핵 바깥에는 멘틀 위에는 지각, 이렇게 됐어요. 핵도 크게 외핵, 가장 가운데가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가 있고, 뭐 이렇게 그 지구가 형성되었다. 지금의 지구가 만들어진 과정을 이게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서 출현했을까? 원시 지각이 아닌 원시 바다에서 출현했대요. 왜 지각에서는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날 수가 없었을까?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났대.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난 이유는 여기 있네요. 원시 지각은 그때까지만 해도 유해한 뭐 태양풍이라든가 우주선들을 막아줄 층이 없었대. 그래서
이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났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시 지구의 형성 과정이 현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냐, 친구들? 자, 우주와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비율이 다른 까닭을 설명해보자. 지구는 우리가 초신성 폭발의 잔해인 성운에서 만들어졌으므로 수소와 헬륨 예외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원소들, 산소, 규소, 철과 같은 여러 가지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 왜? 초신성 폭발을 하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져서 우주 공간에 뿌려지고 그러한 원소들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초신성 잔해인 성운에서 만들어졌다고 봐야지. 왜? 지금 현재 지구를 보면 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각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초신성 잔해인 성운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야지. 적색 거성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적색 거성이면 탄소밖에 못 만들어. 탄소, 산소. 그러나 물론 우리 몸은 탄소와 수소가 5탄수 이게 가장 많이 들어있죠. 그러나 이제 지각을 보면 뭐 철도 있고 금도 있고 구리도 있고 뭐 등등 많이 있잖아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초신성 잔해인 성운에서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지. 초신성. 자, 적용. 스스로 해결하기. 여기 있냐 혹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물건들을 구성한 원소를 알아보고 원소들을 기원에 따라 나눠보자. 자, 컴퓨터는 철, 알루미늄, 탄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수소는 우리가 빅뱅으로 인해서 최초에 만들어졌죠. 수소와 헬륨. 그죠? 빅뱅 초기에. 빅뱅 초기에.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수소와 헬륨 원자는 빅뱅 후 38만 년이 되면서 그때 온도 3000켈빈에서 원자 핵이 전자를 붙잡게 됨으로써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드디어 생성되기 시작했고 38만 년이 된 그 상태에서 투명한 우주가 시작됐지. 전자들에 의해서 갇혀있던 빛이 38만 년 후에 투명한 우주로 바뀌면서 튀어나오게 되지. 그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38만 년. 빅뱅은 언제 이루어졌지? 지금으로부터? 지금의 우주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야?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이야. 그 38. 우리나라 휴전선은 무슨 선이죠? 384.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한 지는 빅뱅 후 몇만 년이죠? 우주 배경 복사. 빛이 나오기 시작한 연도. 빅뱅 후. 그래서 38만 년. 이게 38. 38이라는 숫자를 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38. 138억. 그 다음에 38만 년. 그 다음에 3000켈빈. 그 다음에 수소 핵융합 반응 일어나려면 1000켈빈이 돼야 되고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1억 켈빈이 돼야 되고 이런 숫자들. 그 숫자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수소는 빅뱅으로 생성됐고 철, 알루미늄, 탄소 얘네들은 별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작은 원소들이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평. 요게 총평이야, 이제. 총평.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총평이죠. 빅뱅으로 형성된 원소. 그리고 그들의 그 원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별의 진화나 성장 과정의 재료가 됐고 별 내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원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원소가 태양계와 원시 지구를 형성하는 재료가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생명체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원소들은 빅뱅으로부터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총평이지. 네? 빅뱅, 별의 진화나 성장 과정. 그 다음에 내 앱에서 만들어진. 그럼 별의 진화나 성장 과정에서 오늘날의 그 지각을 구성하거나 태양계를 구성하거나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원소들이 빅뱅을 통해서 얻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총평이야, 총평. 그러나 이 총평의 또 세부적인 내용은 또 교과서 읽어가면서 살을 붙여가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고 잘 안 보일 텐데 이제 요게 별의 일생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없어요. 이제 요것밖에 없어. 요게 마지막이에요. 35분. 그 다음에 다음 단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별의 일생. 빅뱅 후 3억 년이 지나서 별이 탄생했대요. 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일생. 나. 태양보다 질량이 8배에서 10배 이상인 별의 일생. 주계열성까지는 동일 나와 있네. 주계열성까지. 그럼 주계열성까지는 어떻게 동일하지? 맨 처음에 뭐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맨 처음에 가스성은 티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분자성은 그 가스나 티끌들이 모이는 게 분자성은. 그 다음에 분자성은 다음에 뭐지? 원시별. 원시별 다음에 뭐지? 주계열성. 까지는 공통이야. 공통. 그리고 나서 이제 질량이 태양보다 비슷한 별은 적색 거성을 거쳐서 행성상성은 백색 외성. 좀 질량이 무거운 원소들은 주계열성까지 똑같고 초거성, 초신성, 그 다음에 중성자별, 블랙홀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 2, 3, 4, 5, 6이 쭉 있어요. 자, 1번 성운이 뭉치기 시작한다. 중력 수축, 충돌연이나 온도 상승. 성운의 온도가 올라가면 별이 만들어진다. 자, 중요한 숫자 나왔네. 1000만 켈빈 수소 핵융합 반응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빛을 내게 되죠. 이걸 원시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태양과 비슷한 별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이제 헬륨까지 만들어집니다. 헬륨까지 만들어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팽창하려는 힘과 또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줄어들려는 힘이 평형을 이루어요. 그래서 주계열성의 별이 만들어지죠. 예? 그래서 중심에 이제 헬륨까지 만들어졌어요. 이제 주계열성의 별이고, 그다음에 이제 헬륨까지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는 또 헬륨이 이제 중력 수출합니다. 또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이제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는데 그때 온도가 얼마냐? 그때 온도가 1억 켈빈이 됩니다. 1억 켈빈이 되면서 중심부에 탄소나 산소 원자핵까지 만들어지고 좀 부풀어서 빨간색 거성이 되죠. 그죠? 그래서 탄소와 산소 원자핵까지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적색 거성 다음에는 별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행성 상성은 중심부는 백색 예성으로 남아서 이제 별이 식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은 주계열성까지는 똑같고, 주계열성 다음에 초거성으로 변하죠. 초거성으로 변하는 요 과정에 철까지 중심부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철까지 만든 다음에 얘네들끼리 또 중력 수축해요. 그러면 초고밀도의 별이 만들어져요. 이걸 초신성이라고 하고, 초신성이 폭발을 하죠.
그러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별의 외부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된다. 초신성이라고 해서는 초고성 이후에 중력 수축으로 이제 철까지 만든 다음에 중력 수축으로 이렇게 그 크기가 작아지고 밀도는 커진 별, 이게 초고성. 그래서 이걸 크기가 작은 별, 초고밀도의 크기가 작은 별을 초신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요 내용이 있어요. 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나?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 아마 이제 그 1단원의 내용이다. 다음에 이제 원소의 주기성, 주기율도에 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물론 여기 앞에 지금 안 했어요. 21페이지 안 했습니다. 21페이지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케이.